doctors 토닥입니다. 오늘은 아마 정신과 약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약물이 아닐까 싶어요. 졸피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졸피뎀 어떻게 실제로 많이들 처방하시나요? 저는 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이나 소아 친구들한테는 안정제 계열의 약은 처방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대학병원에는 워낙에 불면증 환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임상적으로 졸피뎀 처방이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불면증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사실 임상 현장에서 불면증 환자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졸피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졸피뎀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수면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사실 각성 상태나 수면에 영향을 주는 어떤 시스템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우리 뇌의 호르몬 같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졸피뎀은 가바라는 물질을 통해서 수면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사실 졸피뎀만 가바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실제로 다른 많은 종류의 수면제들도 이 가바를 통해서 작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김재원 스님께서 즐겨 드시는 이렇게 술도 가바랑 연관성이 깊지 않습니까? 저만 즐겨 마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술도 되게 가바에 영향을 많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피뎀 그리고 다른 수면제들도 이 가바라는 물질을 통해서 수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이 수면제를 타 드시고 계시는데 술도 자주 드신다 이러면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그 약이 혹시 어떤 약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졸피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가바라든지 다른 수면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졸피뎀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검색 좀 해주세요. 네이버 연관 검색에는 뭐 졸피뎀 부작용, 졸피뎀 환각, 졸피뎀 치사량 이런 것들이 뜨네요. 블로그에도 중독 내용이 많긴 한데요. 요즘 사실 이 졸피뎀이 제일 유명해진 거는 그 사건 때문이잖아요. 고유정 씨 살인 사건? 저도 환자분들이 실제로 그 사건을 경험을 하고 오셔가지고 내가 먹고 있는 이 약이 살인사건에 쓰였다던데 이 약 위험한 약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질문하신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졸피뎀 편에서 또 졸피뎀이 진짜 위험한 약인 것처럼 그려져가지고 환자분들이 당시에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시 보기로 봤었는데요. 분명히 이제 뭐 괜찮은 내용도 있긴 했는데 또 너무 한편으로는 자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내용 중에서 안타깝게 자살을 선택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생전에 졸피뎀을 복용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졸피뎀 자체가 이 자살을 유발했다라는 식으로 좀 전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만 보면 졸피뎀으로 인해 자살을 했다는 식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살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심각한 우울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졸피뎀을 드시던 환자분들 중에서 불면증만 있었던 분보다는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때문에 2차적으로 불면증이 발생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졸피뎀 드시던 환자분이 자살을 하셨다고 해서 온전히 졸피뎀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부분 중에서 일리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실제로 졸피뎀을 복용한 후에 가수면 상태, 그러니까 뭐 반쯤 잠들고 반쯤 깨어있는 상태에서 목류병처럼 이렇게 걸어다니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몇 분 경험을 해서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진료하다 보면 경험을 하게 되는 부작용인데 왜 흔히 목류병이라 그러면 내가 가수면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들을 막 무서운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 행동들보다는 가장 흔한 거는 뭔가 밤이나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을 찾아 먹는다든지
그런 행동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술 마시고 취중에도 배가 부르다는 걸 인식 못하고 폭식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졸피뎀 복용 후에는 수면 관련 식이장애라고 해서 새벽에 폭식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비단 식이 관련뿐만 아니라 이제 졸피뎀 복용 후에는 뭐 가족들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지인한테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해요. 뭐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이제 운전을 하고서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한 이제 사건 이제 보고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 리포트라고 해서 논문에 보고가 되죠. 근데 이제 케이스 리포트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좀 희귀한 케이스다, 그래서 좀 유의하게 보자, 이런 뜻이고, 임상 현장에서 그렇게 자주 목격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졸피뎀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이제 복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졸피뎀 내용 준비하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졸피뎀이 뭐 성범죄에 이용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졸피뎀 판매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졸피뎀뿐만 아니라 모든 수면제, 안정제, 뭐 어쨌든 전문 의약품은 절대로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인터넷상에서는 졸피뎀 관련해가지고 무시무시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불면증 같은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졸피뎀이 됐건 뭐가 됐건 안 드시는 게 낫겠죠. 근데 어쨌든 불면증이 있으시고 졸피뎀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졸피뎀이 다른 신경 안정제 계통에 비해서 훨씬 더 부작용이 많고 뭐 무서운 약인가 하면은 사실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졸피뎀이 처음 개발되었던 당시만 해도 기존의 수면 목적으로 사용했던 약들의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수면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로 개발된 2세대 약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졸피뎀이 그래서 이전의 이 약들보다 비교해서 뭔가 더 뭐 중독성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왜 유독 이 졸피뎀만 이렇게 중독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많이 처방돼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수면 안정제, 진정제 뭐 이런 계통의 약들은 용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졸피뎀은 사실 10ml짜리를 가장 메인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졸피뎀은 10ml가 하루 처방 한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모자라다 그래서 2알을 드신다든지 그러면 사실 하루 처방 한도의 2배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10mg짜리 단일 용량으로 나왔는데 요새는 5mg짜리도 나오기도 하지만 두 가지 용량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졸피뎀을 처음부터 2알을 한 번에 복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를 복용해서 잠을 이제 주무시다가 중간에 깨서 추가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불면증이라 그러면 애초에 잠이 드는 것 자체가 힘든 인면장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잠 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들지만 중간에 유지가 안 되고 자주 깨시는 수면 유지장애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래는 한 8시쯤 알람 듣고 겨우 깨는 사람인데 4, 5시 막 새벽 4,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조기각성 장애,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졸피뎀 같은 경우는 사실 인면장애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이지만 좀 수면이 유지되는 유지장애라든지 조기각성 장애에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 약을 복용하고 나서 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서 체내 약물 농도가 처음보다 반으로 떨어지는 그 시간, 거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감기가 짧을수록 체내에서 약물 농도가 빨리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작용 시간도 짧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졸피뎀의 경우는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수면의 초기에 거의 이제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큰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에 자주 깬다든지 말씀하신 조기각성 장애 이런 데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졸피뎀의 지속 시간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이제 그 뒤에 졸피뎀 지속형 제제가 개발이
됐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지속형 제재들의 경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약기운이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기상 직후에도 피로한 느낌, 멍한 느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약의 반감기와 작용 시간이 길면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마치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이렇게 숙취가 남는 것처럼요. 네. 술 참 좋아하시네요. 네. 약은 개인에 따라 효과나 부작용이 천차만별이라서 본인한테 잘 맞는 약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뭐 약에 대해서 너무 의존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졸피뎀이 뭐 특별히 더 나쁜 약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약이 싫다 이러면은 그냥 주치의 선생님한테 교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니까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불면증이 그렇게 막 심하게 왔던 적은 없어서 다른 약들은 한두 번 먹어봤는데 졸피뎀은 복용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원은수 선생님이나 박소연 선생님은 혹시 졸피뎀 드셔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되게 잠을 잘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잠자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피뎀을 처방을 받아서 5ml를 복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잠도 빨리 들고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았습니다. 네. 저도 한두 번 복용한 적이 있는데 잠이 잘 드는 것은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전혀 이런 멍하거나 무거운 느낌 없이 굉장히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숙취 없이 일어난 것처럼요? 네. 원래 숙취 없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졸피뎀을 옹호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졸피뎀이 막 인터넷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막 악마의 약 이런 거는 아니니까 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고요. 어떤 약이든 간에 사실 약의 효과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또 단기간 사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간 복용하면 반대로 의존성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신과에서 가장 유명한 약물이죠. 졸피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평소에 약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 관련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무의식, 심리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영상 찍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킹은 여기까지입니다. 토킹 닥터스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